새벽 5시,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시간. 42층 높이의 LX홀딩스 본사 건물은 고요했습니다. 이서윤은 회색빛 유니폼을 단정히 입고 직원 출입구를 통과했습니다. 반짝이는 로비를 지나 청소도구함으로 향하는 서윤의 발걸음은 가볍고 조용했죠. 그 누구도 서윤이 LX홀딩스의 실질적 소유주인 이병철 회장의 막내딸이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로 계약직 청소원으로 일한 지 38일째입니다. 오늘도 힘내자. 청소도구를 꺼내며 서윤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손목시계를 확인하니 6시 15분. 서윤은 지하 1층 직원 식당부터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쓰레기통을 비우고 테이블을 닦고 바닥에 먼지를 쓸어 담는 일상적인 작업이었죠. 하지만 서윤의 눈과 귀는 늘 열려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서윤은 보이지 않는 존재였기에 오히려 사람들의 가장 솔직한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어요. 차장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식당에 들어서는 중년 남성에게 식당 아주머니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이모,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아, 청소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그 남성은 서윤에게도 가볍게 목례했어요. 서윤은 미소로 답하며 그의 이름을 마음속에 기억했습니다. 김도윤, 마케팅팀 차장. 서윤은 작은 메모장을 꺼내 짧게 기록했어요. 누구에게나 예의 바름. 직급 상관없이 인사. 시간이 흐르고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이제 3층 회의실을 청소하고 있었죠. 이곳에서는 또 다른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누군가는 서윤이 바닥을 닦는 와중에도 아무렇지 않게 위를 지나갔고 어떤 이는 잠시 멈춰 기다리거나 수고하십니다라는 말을 건넸어요. 서윤은 그 모든 순간을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여기 좀 치워주세요. 갑자기 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커피를 테이블에 쏟았습니다. 사과 한마디 없이 지시만 하고 나가는 그 여성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서윤은 입술을 깨물었죠. 오전 10시, 이제 20층 임원실 청소 시간이었습니다. 이곳은 항상 긴장되는 공간이었어요. 서윤은 조용히 쓰레기통을 비우고 창문을 닦았습니다. 임원들은 대부분 서윤을 투명인간처럼 대했죠. 눈을 마주치지 않고 인사도 없이 그저 청소가 필요한 공간을 가리키는 정도였습니다. 나중에 다시 오세요. 지금 전화 중이니까요. 가장 안쪽 임원실에서 누군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윤은 고개를 숙이고 다른 공간으로 이동했습니다. 메모장에 또 한 줄이 추가됐어요. 권력이 높을수록 눈빛이 차갑다. 예외도 있음. 점심시간 서윤은 구석에 마련된 청소 직원 휴게실에서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50대 여성 청소원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서윤 씨, 오늘도 21층 강 이사 화장실 변기가 막혔대. 또 우리 탓이래. 제가 다녀올게요, 박 언니. 서윤이 일어서려 하자 그 여성이 서윤의 팔을 잡았습니다. 아니야, 내가 갈게. 어린애가 매일 이런 일에 시달리는 거 보기 안쓰러워. 서윤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모든 걸 기억할 것이다. 모두의 얼굴과 말투, 그리고 행동을. 오후 2시 화장실 청소 중 서윤은 문 밖에서 들려오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내일 이사회에서 강도연 대표 안건 통과될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당연하지. 실적이 저 정도면 회장님도 말 못하시지. 곧 부회장 자리도. 서윤은 묵묵히 청소를 이어갔습니다.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이병철 회장의 막내딸로서 익명성을 유지하며
회사의 모든 층위를 경험하는 이 프로젝트는 서윤의 아이디어였습니다. 회장은 처음엔 반대했지만 서윤의 고집을 꺾지 못했죠. 회사는 위에서 보는 것과 아래에서 보는 게 다릅니다, 아버지. 그날 서윤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저녁 7시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한 시간. 서윤은 마지막으로 92층 회장실을 청소했습니다. 아버지의 사진이 걸린 벽을 바라보며 서윤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이 거대한 기업의 바닥에서 보낸 한 달여의 시간은 서윤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좋은 사람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죠. 하지만 중요한 건 직급이 아니라 사람의 본질이라는 것을 서윤은 메모장의 마지막 페이지에 적었습니다. 사람은 말보다 태도로 드러난다. 새벽 5시 30분 서윤은 청소 담당 구역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LX홀딩스의 중요한 이사회가 있는 날이었어요. 20층 대회의실은 특히 깨끗하게 관리해야 했죠. 창문을 닫고 테이블을 정리하고 의자 하나하나를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서윤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반짝거렸어요. 여기 커피 좀 준비해 주세요. 아메리카노 15잔이요. 갑자기 문이 열리며 젊은 여성 비서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서윤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청소 담당이라 커피는. 서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자 비서는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그래요? 죄송해요. 바빠서. 비서는 서둘러 나갔고 서윤은 다시 청소에 집중했어요. 오전 8시 대회의실 준비를 마치고 서윤은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 풍경이 아침 햇살에 물들고 있었죠. 그때 갑자기 복도에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서윤은 급히 청소 도구를 한쪽으로 밀어놓고 벽 쪽으로 바짝 붙었습니다. 오늘 이사회 자료 다 준비됐나? 강도연 대표이사의 날카로운 목소리였어요. 서윤은 그를 한 번도 직접 마주친 적이 없었지만 목소리만으로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의 그는 LX홀딩스에서 가장 빠르게 승진한 인물이었죠. 냉철하고 성과 지향적이라는 평가와 함께 냉혹하고 공포 문화를 조성한다는 이야기도 들려왔어요. 네, 대표님. 모두 준비됐습니다. 옆에서 비서가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숙인 채 그들이 지나가길 기다렸어요. 하지만 갑자기 강도연이 발을 헛디뎌 쏟아진 물에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뭐야 이게? 강도연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게 변했어요. 서윤은 그제야 자신이 방금 전에 닦아놓은 바닥에 물이 약간 고여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마도 걸레에서 물이 흘러나왔던 모양이었죠.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제대로. 서윤이 허리를 깊이 숙이며 사과했어요. 이봐, 당신. 강도연이 서윤을 향해 성큼 다가왔습니다. 이런 중요한 날 이게 뭐 하는 짓이요? 사람이 다치면 책임질 거요? 서윤은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바로 닦겠습니다. 죄송하다고요? 그게 다예요? 내 구두 좀 봐요. 강도연은 한쪽 발을 내밀었어요. 검은 가죽 구두 옆면에 물이 묻어 있었습니다. 서윤은 침묵했습니다. 뭐라 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저 빨리 이 상황이 끝나기만을 바랐죠. 야, 이거 이탈리아에서 특별 주문한 거 알아요? 300만 원짜리라고. 강도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에 몇몇 임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서윤은 시선을 내리깐 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얼굴에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어요. 대표님, 곧 회의 시작해야 합니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강도연은 무시했습니다. 청소부는 청소나 제대로 하지. 이런 근무 태도면 당장 짐 싸야지.
강도연이 소리쳤어요. 누가 이런 사람 뽑았어요? 인사팀 불러요. 서윤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을 예상하진 못했지만 서윤은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기로 했습니다. 사람이 말을 못 알아듣나 봐요. 내 말 들려요? 강도연이 서윤의 턱을 손가락으로 들어 올렸어요. 그 순간 복도는 숨소리마저 들리지 않을 정도로 고요해졌습니다. 주변에 모인 임원들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몇몇은 시선을 돌리기도 했고 어떤 이들은 어색한 미소를 짓기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표님. 서윤은 차분하게 말했어요. 바로 닫겠습니다. 강도연은 코웃음을 치며 서윤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이것 봐, 말투부터가 영. 그는 턱으로 바닥을 가리키며 깨끗하게 해놔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라고 명령했어요. 강도연은 임원들을 이끌고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농담을 던졌고 몇몇이 웃음을 참지 못했어요. 그 소리가 복도에 메아리 쳤습니다. 서윤은 무릎을 꿇고 물을 닦기 시작했어요. 그저 평범한 청소부처럼. 하지만 서윤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이병철 회장의 막내딸로서 이런 모욕을 참아내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죠. 그러나 이것이 바로 서윤이 직접 경험하고 싶었던 현실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서윤이 고개를 들어보니 김도윤 차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윤은 미소를 지었어요. 대표님이 원래 저러시진 않는데. 김도윤은 변명하려는 듯 했지만 말끝을 흐렸습니다.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바닥을 닦는 일에 집중했죠. 김도윤은 잠시 서성이다가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청소를 마친 서윤은 도구함으로 돌아갔어요. 메모장을 꺼내 오늘 있었던 일을 기록했습니다. 권력이 만든 오만, 방관자들의 침묵, 그리고 작은 위로의 가치. 그날 저녁 서윤은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습니다. 회사 앞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서윤은 생각했어요. 내일은 어떤 날이 될지,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에는 아버지라고 떠 있었어요. 서윤아, 괜찮니? 이병철 회장의 목소리가 걱정스럽게 들려왔습니다. 네, 아버지. 모두 계획대로예요. 서윤은 담담히 대답했어요. 내일 뵙겠습니다. 통화를 마친 서윤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서윤은 평소와 같이 LX홀딩스에 출근했습니다. 로비를 가로질러 청소도구함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어제와 다를 것 없이 가벼웠어요. 하지만 서윤의 마음속에는 어떤 예감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무언가 다른 날이 될 것 같은 느낌이었죠. 서윤 씨, 오늘도 와요? 보안실에서 나오던 박종호 경비 아저씨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서윤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오늘도 열심히 청소하러 왔습니다. 어제 일은 속상하지 않아요? 박종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서윤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그런 일은 흔히 있으니까요. 참 대단해요. 나였으면 그냥 때려치웠을 거예요. 박종호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서윤은 웃으며 인사를 건네고 청소도구함으로 향했어요. 오늘도 평소처럼 지하부터 차례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있었던 일이 회사에 퍼졌는지 몇몇 직원들이 서윤을 보는 시선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았어요. 더 친절하게 인사하거나 혹은 더 조심스럽게 대하는 듯 했습니다.
오전 8시 15분 서윤이 10층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사내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띠링 마이너스 전 직원 긴급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잠시 후 9시부터 전 직원 화상 미팅이 있을 예정입니다. 각자 자리에서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은 청소를 멈추고 잠시 귀를 기울였어요. 전 직원 화상 미팅은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평소라면 서윤 같은 계약직 청소원은 참석 대상이 아니었지만 오늘은 왠지 모를 예감에 화장실 구석에 있는 작은 모니터로 향했어요. 시계가 9시를 가리켰습니다. 모니터에는 이병철 회장의 모습이 나타났어요. 평소에는 회사에 거의 나타나지 않는 인물이었기에 직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전 임직원 여러분, 오늘 중요한 인사 발표가 있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병철 회장의 목소리는 무겁고 단호했습니다. 그의 옆에는 회사 인사팀장과 법무팀장이 서 있었어요. 강도연 대표이사에 대한 징계 해임을 결정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유는 인권윤리 위반 및 부적절한 조직 문화 발언입니다. 순간 화면 속 직원들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로를 쳐다보는 사람들, 놀란 표정으로 입을 다물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서유는 그저 모니터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창립 이래 사람이 먼저라는 가치를 최우선으로 삼아왔습니다. 어떤 직급, 어떤 성과도 인간에 대한 존중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 이병철 회장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말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평소처럼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서유는 다시 청소도구를 들고 화장실을 나왔어요. 복도에는 이미 직원들이 모여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설마 어제 그 일 때문인가? 청소 직원 모욕한 거 말이야? 그것만으로 해임이라니 뭔가 더 있을 거야. 아니야, 요즘 세상이 바뀌었잖아. 갑질하면 바로 잘리는 거지. 서윤은 그들 사이를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서윤이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어요. 여전히 투명인간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오전 10시 사무실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평소에는 각자 업무에 집중하던 직원들이 이곳저곳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20층 대회의실로 향했어요. 어제 강도연이 서윤을 모욕했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대회의실 문이 열려 있었어요. 안에는 임원들이 긴급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청소를 핑계로 문 앞에 잠시 서 있었어요. 어떻게 된 거지? 어제 그 일이 회장님 귀에 들어갔나? 누가 일러 바친 거야? CCTV라도 봤나? 강 대표가 작은 실수 하나로 이렇게 될 일인가? 서윤은 고개를 숙인 채 다른 층으로 이동했습니다. 메모장에 또 한 줄이 추가됐어요. 권력의 붕괴는 생각보다 빠르다. 점심시간 구내식당은 평소보다 훨씬 시끄러웠습니다. 모든 테이블에서 오늘 아침 발표에 대한 이야기가 오갔어요. 서윤은 청소 직원들과 함께 구석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서윤 씨, 어제 그 일 때문에 대표이사가 잘렸대요. 박미자 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런가 봐요. 서윤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 목소리도 들어주는 회사였네요. 옆에 앉은 최상철 아저씨가 감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윤은 미소만 지을 뿐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밥을 먹는 데 집중했어요. 오후가 되자 회사는 점점 더 술렁였습니다. 강도연의 짐을 싸는 모습이 목격됐다는 소문, 임원들 중 일부도 경고를 받았다는 이야기,
심지어 회장이 직접 청소 직원에게 사과했다는 황당한 소문까지 돌았어요. 서윤은 그 모든 소문 속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갔습니다. 저녁 7시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한 후였어요. 서윤은 마지막으로 42층 회장실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며 이병철 회장이 들어왔어요. 수고가 많소. 회장은 서윤을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 서윤은 청소도구를 내려놓았어요. 오늘 일은 내 보고서를 읽었다.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병철 회장은 창가로 걸어가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행동했지? 때로는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죠. 서윤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이병철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할 계획이냐?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이제 진짜 변화를 만들 차례입니다. 회장은 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조심하거라. 권력은 쉽게 사람을 변하게 한단다. 걱정 마세요, 아버지. 저는 가장 낮은 곳에서 배웠으니까요. 서윤의 눈빛은 단단했어요. 서윤은 그날 청소 유니폼을 벗어 개인 사물함에 정리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다른 모습으로 회사에 나타날 터였어요. 강도연의 해임 소식이 전해진 다음 날 LX홀딩스 전체가 미묘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평소 시끌벅적하던 사무실은 어딘지 조용했고 사람들의 눈빛에는 불안과 기대가 교차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달라진 점이 있었습니다. 그 청소부 여직원 이서윤의 모습이 사라졌다는 것이었죠. 오늘 서윤 씨 안 보이네요? 구내식당에서 박미자는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함께 일하던 청소원들도 고개를 갸웃했어요. 어제 퇴근할 때 인사도 없었어. 갑자기 그만뒀나? 최상철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청소팀장은 어깨를 으쓱했어요. 갑자기 계약 해지됐대요. 위에서 결정 났다고. 직원들 사이에서는 온갖 추측이 오갔습니다. 어떤 이는 강도연 대표의 해임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했고 또 어떤 이는 서윤이 어디 더 좋은 데로 스카우트 됐을 거라고 농담처럼 말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정확한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좀 섭섭하네요. 인사도 없이. 밥을 먹던 김도윤 차장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늘 서윤에게 정중하게 인사하던 몇 안 되는 중간 관리자 중 한 명이었어요. 이틀, 사흘, 일주일이 지나도 서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점차 일상으로 돌아갔어요. 강도연의 자리는 임시로 이사회에서 선임한 수석부사장이 대행하고 있었고 곧 새로운 대표이사가 발표될 거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전 직원 워크숍이 있대요. 인사팀에서 공지가 내려왔습니다. 장소는 회사 대강당. 주제는 새로운 시작, 함께하는 변화였어요. 직원들은 호기심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10년이 넘는 LX홀딩스 역사에서 전 직원 워크숍은 매우 드문 일이었으니까요. 새로운 대표이사 발표가 있을 것 같아요. 조직 개편이 있을 거래요. 성과급 발표 아니에요? 이런저런 추측이 오갔지만 인사팀은 더 이상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중요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니 모두 참석해달라는 공지만 반복됐어요. 드디어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직원들이 대강당으로 모여들었어요. 경영진부터 말단 사원까지, 심지어 청소 직원들과 경비 직원들까지 모두 참석 요청을 받았습니다. 시간이 되자 강당 불이 어두워지고 무대 위 조명이 밝혀졌어요. 존경하는 LX홀딩스 임직원 여러분, 이병철 회장이 무대에 등장했습니다. 보통은 공식석상에 잘 나타나지 않는 그의 등장에 모두가 긴장했어요.
오늘은 우리 회사의 새로운 변화를 알리는 중요한 날입니다. 지난 10년간 LX홀딩스는 눈부신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성장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강당 구석구석까지 울려 퍼졌어요. 오늘 여러분께 새로운 부사장을 소개하려 합니다. 이분은 앞으로 회사의 조직 문화와 인사를 총괄하게 될 것입니다. 무대 뒤편에서 한 여성이 걸어 나왔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그녀는 우아하고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로 회장 옆에 섰어요. 강당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고 곧 놀란 탄성과 웅성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네, 이서윤 부사장입니다. 이병철 회장이 공식적으로 소개했지만 이미 직원들은 알아봤어요. 그녀는 바로 일주일 전까지 회사를 청소하던 그 계약직 여직원이었습니다. 서윤은 마이크 앞에 서서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단단한 결의가 느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갑작스러운 모습에 놀라셨을 것 같네요. 서윤의 목소리는 평소 청소할 때의 그 조용한 목소리와는 달랐습니다. 자신감 있고 힘이 실린 목소리였어요. 강당 구석에서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저게 정말 그 청소 아가씨 맞아? 네, 맞습니다. 저는 지난 2달간 LX홀딩스에서 청소 계약직으로 일했습니다. 서윤이 말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이제는 부사장으로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임원석에 앉아있던 사람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특히 강도현과 가까웠던 임원들은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혹시 속으로 궁금하실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서윤은 잠시 청중을 둘러보았습니다. 저는 이병철 회장님의 막내딸입니다. 이번에는 탄성이 더 크게 터져 나왔어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는 사람도 있었고 옆 사람과 놀란 표정을 교환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해외에서 일하다가 2달 전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에 입사하기로 했죠. 하지만 특별한 방식으로요. 서윤의 이야기에 모두가 집중했습니다. 강당은 숨소리마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해졌어요. 저는 우리 회사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성과표에 나타나지 않는, 숫자로 환산되지 않는 회사의 진짜 얼굴을요. 그래서 아버지께 제안했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시작하게 해주세요라고. 이병철 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2달 동안 저는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좋은 것도 그렇지 않은 것도요. 서윤이 계속했어요. 누군가는 제게 인사를 건넸고 또 누군가는 제가 투명인간인 것처럼 대했습니다. 어떤 이는 제 실수를 너그럽게 이해해 주었고 또 어떤 이는 서윤은 말을 잠시 멈추었습니다. 모두가 강도현 사건을 떠올렸어요. 중요한 것은 직급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진짜 모습, 인간성이었어요. 서윤의 말에 청중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몇몇은 불편한 듯 자리에서 몸을 뒤척였고 또 다른 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어요. 저는 오늘부터 정식으로 LX홀딩스의 부사장으로 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더 나은 회사, 더 사람다운 회사를요. 서윤은 마지막으로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긴 이야기는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강당에는 기이한 침묵이 흐르다가 이내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보태었고 마침내 우렁찬 박수 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어요. 특히 청소 직원들과 경비원들의 박수 소리가 가장 크게 들렸습니다.
워크숍이 끝나고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는 동안 회사 전체에는 새로운 기운이 감돌았어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변화가 시작된 것입니다. 워크숍 다음 날 LX홀딩스는 완전히 다른 회사가 된 것 같았습니다. 이서윤 부사장의 정체가 밝혀진 후 회사 곳곳에서는 그녀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했어요. 예전에 서윤에게 어떻게 대했는지 걱정하는 사람들, 반대로 늘 친절하게 대해줬다며 자랑하는 사람들, 심지어 자신이 특별히 알아봤다며 허풍을 떠는 사람들까지 다양했습니다. 서윤은 20층에 새로 마련된 부사장실에서 첫 업무를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풍경은 2달 전 청소부로 일할 때 보았던 것과 같은 풍경이었지만 이제 그녀를 바라보는 시선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부사장님, 오전 10시에 임원회의가 있습니다. 비서가 공손히 알려왔어요. 그녀는 바로 얼마 전까지 서윤에게 커피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던 그 비서였습니다. 서윤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회의 자료는 준비됐나요? 네, 여기 있습니다. 비서는 서류 파일을 건네며 어색하게 웃었어요. 감사합니다. 서윤은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비록 상황은 바뀌었어도 서윤은 자신의 원칙을 지키고 있었어요. 직급에 상관없이 모두를 존중하는 태도였습니다. 오전 10시 대회의실에 임원들이 모두 모였어요. 서윤이 들어서자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는 얼마 전까지 서윤을 무시하던 이들도 있었고 강도연의 횡포에 침묵하며 방관했던 이들도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서윤이 자리에 앉으며 인사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회의실 분위기는 어색했어요. 임원들은 서윤의 눈을 직접 마주치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자료를 들여다보았습니다. 먼저 제가 여러분을 불편하게 만들려는 의도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서윤이 말문을 열었어요. 저는 누구를 처벌하거나 보복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임원들의 긴장된 어깨가 조금 풀어지는 듯 했습니다. 몇몇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하지만 서윤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우리 회사의 문화는 분명히 변화가 필요합니다. 강도연 전 대표의 행동은 그저 빙산의 일각이었을 뿐이죠. 임원들은 다시 긴장했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회의실을 둘러보며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저는 지난 2달간 이 회사의 바닥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진짜 봐야 하는 건 성과표가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서윤은 자신이 청소부로 일하며 기록한 메모장을 꺼냈어요. 그 안에는 이름, 날짜, 상황, 발언 등이 꼼꼼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매일 기록한 내용입니다. 누가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행동을 보였는지 모두 여기에 있습니다. 임원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몇몇은 불안한 듯 자리에서 몸을 뒤척였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이것을 가지고 누구를 해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서윤은 메모장을 덮었어요. 이것은 단지 우리가 어디서부터 변화해야 하는지 알기 위한 자료일 뿐입니다. 회의는 이후 서윤이 생각하는 새로운 조직 문화 방향성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임원들도 자신의 의견을 내놓기 시작했어요. 특히 김도윤 차장은 좋은 제안들을 많이 했고 서윤은 그를 눈여겨보았습니다. 김 차장님의 의견이 매우 좋네요.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서윤이 격려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서윤은 구내식당으로 향했어요. 평소라면 임원들은 별도의 식당을 이용했지만 서윤은 달랐습니다. 그녀가 식당에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어요. 식당은 순간 조용해졌고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서윤을 지켜보았습니다. 서윤은 평소처럼 줄을 서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렸어요. 앞에 서 있던 사원이 황급히 비켜서려 했지만 서윤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규칙을 지킬게요. 그녀의 말에 주변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서윤은 음식을 받아 구석에 있는 테이블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박미자와 최상철 등 청소 직원들이 앉아 있었어요. 여기 앉아도 될까요? 서윤이 물었습니다. 청소 직원들은 놀란 눈으로 서윤을 바라보았어요. 그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사장님 여기는. 박미자가 말을 더듬었어요. 편하게 서윤이라고 불러주세요. 얼마 전까지 같이 일했잖아요. 서윤은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식당의 모든 사람들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부사장이 청소 직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모습은 LX홀딩스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어제 정말 놀랐어요. 최상철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회장님 따님이시라니. 서윤은 미소를 지었어요. 비밀로 하고 싶었어요. 있는 그대로의 회사를 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왜 하필 청소부로요? 박미자가 궁금해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서윤이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사람들은 자신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앞에서 가면을 벗거든요.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점차 청소 직원들도 긴장을 풀었습니다. 서윤은 그들의 업무 환경, 어려움, 바라는 점들을 진심으로 경청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 서윤은 복도에서 많은 직원들의 인사를 받았습니다. 예전에는 그녀를 무시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서윤은 그런 변화에 별다른 감흥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진정한 존중이었지, 직위에 대한 형식적인 예의가 아니었으니까요. 오후 회의에서 서윤은 자신의 비전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직원들의 복지 개선, 비정규직의 처우 향상, 소통 채널 확대 등 다양한 계획을 발표했어요. 특히 정직원 마이너스 계약직 간의 차별 해소와 상호 존중의 문화 정착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회사의 구성원입니다. 직급이나 고용 형태가 다를 뿐 인간으로서의 가치는 동등합니다. 서윤의 말에 많은 직원들이 공감하며 박수를 보냈어요. 하루가 끝나갈 무렵 서윤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고 서울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서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이병철 회장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첫날은 어땠니? 생각보다 복잡하네요, 아버지. 서윤이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해볼 만한 가치가 있어요. 내가 자랑스럽구나, 서윤아. 이병철 회장이 딸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내일은 더 중요한 발표가 있을 테니 잘 준비하거라.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지. 모두가 놀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LX홀딩스 대강당은 또다시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어제의 충격적인 발표 이후 오늘은 어떤 소식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두가 궁금해했어요. 직원들은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제 이서윤 부사장님이 청소 직원들과 같이 점심 드셨대. 진짜? 그럼 앞으로 우리 회사 분위기가 많이 바뀌겠네. 난 좀 의심스러운데. 일시적인 쇼 아닐까? 의견은 분분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모두가 변화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시계가 9시를 가리키자 무대 위로 이서윤이 걸어 나왔습니다. 어제와는 달리 더욱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서윤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오늘은 어제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서윤에게 집중됐어요. 먼저 제가 청소부로 일했던 진짜 이유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윤은 무대 위를 천천히 걸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을 겁니다. 왜 하필 청소부였을까? 다른 직무로는 안 됐을까? 하고요. 서윤은 잠시 청중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두가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어요. 제가 청소부를 선택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청소부는 회사의 모든 곳을 다니면서도 가장 보이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회의실에서, 화장실에서, 임원실에서 사람들은 청소부 앞에서 가면을 쓰지 않습니다. 몇몇 직원들이 불편한 듯 자리에서 몸을 뒤척였어요. 자신이 청소부들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기억이 나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의 가장 솔직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배웠어요. 서윤은 잠시 말을 멈추고 무대 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이병철 회장이 천천히 무대로 걸어 나왔어요. 직원들 사이에서 놀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회장이 이렇게 공식 석상에 2번이나 연달아 등장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으니까요. 여러분, 제 아버지이신 이병철 회장님께서 직접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서윤이 한 발 물러나며 마이크를 건넸어요. 이병철 회장은 나이에 비해 동안이었지만 깊은 주름과 흰머리가 그의 오랜 경험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청중을 둘러본 후 말을 시작했어요. LX홀딩스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어 기쁩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권위가 느껴졌어요. 수십 년간 기업을 이끌어온 리더의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이 회사를 창립한 지 35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많은 성공을 이루었고 때로는 실패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온 가치는 단 하나였습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회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딸을 바라보았어요. 서윤의 눈에는 자부심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딸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 가서 가장 높은 사람을 만나보렴. 딸이 본 것은 누가 잘났는가가 아니라 누가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는가입니다. 회장의 말에 강당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해졌어요. 많은 임원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특히 강도현과 가까웠던 이들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우리는 성과를 중요시합니다. 그것은 기업으로서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성과만을 위해 사람을 밟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성공이 아닙니다. 회장은 천천히 강당을 둘러보았어요. 그의 눈빛은 따뜻하면서도 단호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LX홀딩스는 앞으로 사람이 먼저인 회사가 될 것입니다. 직급, 고용 형태, 업무 영역에 상관없이 모든 구성원이 존중받는 기업을요. 회장은 서윤에게 시선을 돌렸어요. 그리고 이 변화를 이끌 사람은 바로 우리 서윤입니다. 그녀는 2달간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 회사의 진짜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LX홀딩스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 곁으로 걸어갔어요. 회장은 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서윤은 어릴 때부터 남다른 아이였습니다. 항상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고 불의를 참지 못했죠. 그래서 그녀가 회사를 이끌기 전에 먼저 회사의 바닥을 경험하길 원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그리고 서윤은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 좋은 것들도 그렇지 않은 것들도요. 서윤이 다시 마이크를 건네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는 이 2달간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특히 사람에 대해서요. 서윤은 청중을 향해 한 발짝 더 다가갔어요. 여러분 중 일부는 저를 청소부로서 친절하게 대해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침마다 인사를 건네주셨고 실수에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셨죠. 그런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윤의 시선이 구석에 앉아있는 김도윤 차장에게 향했어요. 그는 조금 놀란 듯 했지만 곧 미소를 지었습니다. 반면에 어떤 분들은 서윤은 말을 잠시 멈추었습니다. 제가 사람이 아닌 것처럼 대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그분들을 탓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조직 문화의 문제였으니까요. 서윤의 말에 많은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도 같은 문제를 느껴왔던 것 같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변화해야 합니다. 직급이 아닌 인격으로 서로를 대하는 문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로요. 서윤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그녀는 정말로 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내일 저는 구체적인 변화 방안을 발표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윤과 회장이 무대에서 내려오자 강당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많은 직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특히 비정규직 직원들의 얼굴에는 희망의 빛이 어려 있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이병철 회장은 서윤의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잘했다, 서윤아. 감사합니다, 아버지. 서윤이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그래, 가장 어려운 일은 지금부터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화를 만드는 것보다 유지하는 게 더 어렵지.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걱정 마세요. 저는 준비돼 있습니다. 회장은 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나는 항상 내 편이다. 변화가 쉽지는 않겠지만 내가 해낼 거라 믿는다. 서윤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빛났어요. 내일은 더 구체적인 변화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LX홀딩스는 어제와는 또 다른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은 서윤이 예고한 구체적인 변화 방안이 발표되는 날이었기 때문이었죠. 사람들은 저마다의 기대와 우려를 안고 대강당으로 모여들었어요. 오늘 인사 발령이 있대. 누가 올라가고 누가 내려갈지. 청소 직원들도 다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는 소문이 있던데. 강도연 편이었던 임원들은 다 잘린다고 하던데. 온갖 소문이 돌았지만 누구도 확실한 것은 알지 못했습니다. 강당이 가득 차자 이서윤이 무대 위로 걸어 나왔어요. 어제와는 달리 더욱 단단해 보이는 표정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서윤이 인사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약속드린 대로 구체적인 변화 방안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서윤은 태블릿을 펼쳐 화면을 넘기며 말을 이어갔어요. 먼저 가장 중요한 변화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로 모든 청소 직원분들의 정규직 전환을 결정했습니다. 강당 구석에 모여 앉아 있던 청소 직원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박미자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최상철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처우 개선이 아닙니다. 서윤이 계속했어요. 우리 회사의 모든 구성원이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의 시작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특히 비정규직 직원들의 환호성이 컸어요. 둘째, 사내 모든 비정규직 인력에 대한 근무 환경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급여 체계 개편, 복지 혜택 확대, 경력 개발 기회 제공 등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오늘 오후에 공지될 예정입니다. 서윤은 잠시 물을 마시고 다음 내용으로 넘어갔어요.
셋째, 인사평가 시스템을 전면 개편합니다. 이제 성과만이 아니라 어떻게 그 성과를 이루었는지도 중요하게 평가될 것입니다. 팀워크, 윤리성, 존중의 태도 등이 주요 평가 요소로 추가됩니다. 임원석에서 약간의 동요가 느껴졌지만 서윤은 개의치 않고 계속했어요. 넷째, 소통 채널을 확대합니다. 직급과 부서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는 열린 대화방을 만들고 분기별로 타운홀 미팅을 개최할 것입니다. 서윤은 잠시 숨을 고르고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갔어요. 마지막으로 인사 개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당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기다렸어요. 먼저 강도연 전 대표와 가까웠던 몇몇 임원분들께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야겠습니다. 서윤은 명단을 읽기 시작했어요. 오정훈 부장, 권태현 이사, 박성민 팀장. 이분들은 지난 1년간 부서 내 갑질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관련 증거와 피해자 진술이 모두 확보되어 있으며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천 또는 권고사직 처분이 결정되었습니다. 언급된 사람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들은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던 듯 했습니다. 반면 정말 기쁜 소식도 있습니다. 서윤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김도윤 차장, 이미래 대리, 한상우 과장. 이분들은 직급과 상관없이 모든 동료를 존중하고 진정한 팀워크의 가치를 보여주신 분들입니다. 오늘부로 각각 한 단계씩 승진이 확정되었습니다. 언급된 직원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기쁨이 교차했어요. 주변 동료들이 등을 두드리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특별히 언급하고 싶은 분이 있습니다. 서윤이 계속했어요. 김도윤 차장님, 아니, 이제는 김도윤 부장님이시죠. 부장님은 제가 청소부로 있을 때 항상 존중해 주시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분이야말로 우리 회사가 필요로 하는 진정한 리더십의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도윤은 얼굴을 붉히며 주변의 축하를 받았어요. 그는 진심으로 기뻐 보였습니다. 또한 이제 막 입사한 신입사원들 중에서도 훌륭한 태도를 보여준 분들이 있습니다. 서윤은 몇몇 신입사원들의 이름을 언급하며 격려했어요. 여러분처럼 밝은 에너지로 회사를 변화시키는 분들이 많아질수록 LX홀딩스의 미래는 더욱 밝아질 것입니다. 서윤은 마지막으로 중요한 발표를 남겨두고 있었어요. 이제 새로운 대표이사를 발표하겠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서윤에게 집중됐습니다. 아마도 서윤 자신이 대표이사가 될 거라고 예상하는 눈치였어요. 새로운 대표이사는 서윤이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정인호 부사장님입니다. 강당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어요. 정인호는 LX홀딩스에서 오랫동안 묵묵히 일해온 인물로 조용하지만 원칙을 중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부사장 직책을 유지하며 특히 조직 문화와 인사 부문을 담당할 것입니다. 정인호 대표님과 함께 더 나은 LX홀딩스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서윤의 선택은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결정이었어요. 그녀는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이 모든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회사를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부터 존중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직급, 고용 형태, 부서에 상관없이 모든 구성원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캠페인이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은 각 부서장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서윤은 자리에서 물러나기 전 한마디를 더 덧붙였어요. 변화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함께라면 우리는 반드시 더 나은 회사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강당에서는
우렁찬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많은 직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지는 희망과 기대감이 LX홀딩스 전체를 감싸고 있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서윤은 청소 직원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자신들이 정규직이 된다는 사실을 실감하지 못하는 듯 했어요. 정말로 저희가 정규직이 되는 건가요? 박미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오늘부터 정식으로 LX홀딩스의 가족이 되셨어요. 서윤이 따뜻하게 대답했어요. 앞으로도 함께 해주세요. 최상철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20년 넘게 계약직으로만 일해왔는데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서윤은 그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더 늦기 전에 바로잡을 수 있어 다행입니다. 이제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우리 회사의 소중한 구성원입니다. 그날 저녁 서윤은 아버지와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와인을 따르며 미소 지었어요. 오늘 발표 잘 들었다. 정인호를 대표로 선택한 것도 현명한 결정이었어.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인호 부사장님은 오랫동안 묵묵히 일해오셨어요. 그분의 경험과 원칙을 존중하는 마음이 지금 우리 회사에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너는? 회장이 물었어요. 저는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려고 해요. 조직 문화를 바꾸는 일, 사람들이 존중받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에요. 회장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자랑스럽다, 서윤아. 진정한 리더는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니까. 서윤은 미소 지었어요.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아버지. 하지만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변화의 바람이 LX홀딩스 전체를 휩쓴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서윤의 개혁 정책이 하나둘 현실이 되면서 회사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직원들의 얼굴에는 활기가 돌았고 부서 간의 벽은 점점 낮아졌습니다. 특히 예전에 보이지 않는 존재로 취급받던 청소 직원들, 경비원들, 식당 직원들이 이제는 같은 팀원으로 인정받고 있었죠. 오늘 아침 서윤은 특별한 일정을 계획했습니다. 자신이 청소부로 일할 때 친절하게 대해주었던 사람들을 찾아가 감사 인사를 전하는 것이었어요.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보안실이었습니다. 박종호 아저씨 계세요? 서윤이 보안실 문을 열자 박종호가 놀란 표정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아이고, 부사장님. 이렇게 직접 오시다니. 앉으세요. 편하게요. 서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 따뜻하게 인사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러 왔어요. 박종호는 쑥스러운 듯 웃었어요. 모료 당연한 일인데 아저씨처럼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하는 분이 있어서 제가 힘을 낼 수 있었어요. 서윤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모든 직원에게 따뜻한 아침 인사 부탁드려요. 박종호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부사장님 덕분에 요즘은 다들 제게 인사를 해주세요. 30년 넘게 이 일을 했지만 이렇게 존중받는 건 처음이에요. 서윤은 미소를 지으며 박종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앞으로는 더 좋아질 거예요. 다음으로 서윤은 구내식당으로 향했어요. 식당 주방에서는 김순자 여사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김 여사님, 잠시 시간 괜찮으세요? 서윤이 부르자 김순자는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부사장님? 여긴 어쩐 일로? 매일 아침 밝게 인사해 주시고 저에게 항상 더 많은 반찬을 담아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러 왔어요. 서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김순자는 손사래를 쳤어요. 아이고, 그런 걸로 이렇게 찾아오시면 어쩌나요? 그냥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인데. 당연하지 않아요, 김 여사님.
서윤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 작은 친절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어요. 김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부사장님 덕분에 요즘 우리 식당 직원들이 정말 행복해요. 다들 존중해주고 이름도 불러주시고. 서윤은 김순자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는 회사가 될 때까지 계속 노력할게요. 마지막으로 서윤은 마케팅팀을 찾아갔어요. 김도윤 부장이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도윤 부장님, 서윤이 불렀어요. 김도윤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부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서윤이 물었어요. 두 사람은 회의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서윤은 진지한 표정으로 김도윤을 바라보았어요. 제가 청소부로 일할 때 항상 존중해 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특히 강도현 전 대표가 저를 모욕했을 때 유일하게 걱정해 주신 분이셨죠. 김도윤은 쑥스러운 듯 웃었어요. 큰일한 것도 아닌데 그냥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실천하는 분이 많지 않다는 게 문제였죠. 서윤이 말했습니다. 부장님 같은 분이 LX홀딩스의 진정한 리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도윤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과찬이십니다. 오히려 부사장님 덕분에 회사가 더 좋은 방향으로 변하고 있어요. 요즘은 직원들이 서로 인사하고 존중하는 분위기가 확연히 느껴집니다. 서윤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바라던 변화예요. 우리 모두가 서로의 얼굴을 기억하고 이름을 불러주는 회사를요. 오후 서윤은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가을 하늘은 맑고 푸르렀어요. 책상 위에는 2달 전 청소부로 일하며 사용했던 메모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윤은 메모장을 펼쳐 마지막 페이지에 적혀 있는 문장을 읽었어요. 사람은 말보다 태도로 드러난다. 서윤은 미소를 지으며 새로운 문장을 적었습니다. 권력은 자리를 만든다. 하지만 사람을 만드는 건 누가 보든 안 보든 똑같은 태도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들어오세요. 이병철 회장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오늘 하루는 어땠니? 뜻깊은 하루였어요, 아버지. 서윤이 대답했어요. 변화가 느껴집니다. 변화가 느껴진다니 다행이구나. 이병철 회장이 창가로 다가가 서윤의 옆에 섰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시간이 걸리는 법이야.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길 기대하진 않아요. 하지만 작은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있는 게 느껴져요. 창밖으로 직원들이 퇴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며 회사를 나서고 있었어요. 특히 눈에 띄는 광경이 있었죠. 정장 차림의 임원이 청소 유니폼을 입은 직원과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것 봐요, 아버지. 서윤이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모습이죠. 이병철 회장은 미소를 지었어요. 내 덕분이다. 서윤아, 내가 이 회사에 큰 변화를 가져왔어.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서윤이 차분히 말했어요. 저는 모든 직원이 서로의 이름을 부르고 서로의 얼굴을 기억하는 회사를 만들고 싶어요. 직급이나 역할이 아니라 사람 자체로 존중받는 곳을요. 이병철 회장은 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내가 이루고 싶은 일을 다 이룰 수 있도록 내가 도울게. 하지만 기억하렴. 권력은 때로 사람을 변하게 만든단다. 걱정 마세요. 서윤이 자신감 있게 대답했어요. 저는 가장 낮은 곳에 있어 봤으니까요. 그곳에서 본 것들을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서윤은 평소보다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예전처럼 청소 직원들이 일하는 시간에 맞춰온 것이었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박종호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부사장님,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네, 오늘은 특별한 일이 있어서요. 서윤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서윤은 곧장 지하 1층으로 향했어요. 그곳에서는 예전 동료였던 청소 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윤을 보자 반갑게 맞이했어요. 다들 잠시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윤이 말했어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서로의 얼굴 기억하기 캠페인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서윤은 준비해온 패키지를 나눠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새 유니폼과 이름표가 들어있었어요. 이제부터 모든 직원은 자신의 이름이 적힌 이름표를 착용하게 됩니다. 임원도 사원도 청소 직원도 경비원도 모두요. 서로를 직책이 아닌 이름으로 부르는 문화를 만들고 싶습니다. 박미자가 새 유니폼을 펼쳐보며 감동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건 LX홀딩스 정식 직원 유니폼이잖아요. 우리가 입어도 되는 건가요? 당연하죠. 서윤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정규직 직원이니까요. 더 이상 구분이 없어요. 최상철이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어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 이서윤 부사장님. 앞으로는 그냥 서윤 씨라고 불러주세요. 상철 아저씨. 서윤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팀이니까요. 오전 9시 직원들이 모두 출근했을 때였어요. 서윤은 전 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서로의 얼굴 기억하기 캠페인의 시작을 알리는 내용이었죠. 이메일에는 간단한 규칙이 적혀 있었습니다. 첫째, 모든 직원은 이름표를 착용합니다. 둘째, 서로를 만났을 때 이름으로 인사합니다. 셋째, 청소 직원, 경비원, 식당 직원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에게 인사합니다. 넷째, 매주 금요일은 새로운 얼굴 알기의 날로 평소에 대화할 기회가 없었던 다른 부서의 동료와 함께 점심을 먹습니다. 이메일이 발송된 직후 사내 메신저가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대부분의 반응은 긍정적이었습니다. 특히 신입사원들과 중간 관리자들의 호응이 컸어요. 점심시간, 서윤은 구내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식당에 들어서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테이블마다 다양한 부서의 직원들이 섞여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몇몇 임원들도 청소 직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벌써 효과가 나타나고 있네요. 옆에서 김도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윤은 미소를 지었어요. 아직 시작일 뿐이에요. 하지만 변화가 느껴져서 기쁩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얘기가 많아요. 김도윤이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지금은 대부분이 이 변화를 반기고 있어요. 특히 오랫동안 보이지 않는 존재로 취급받던 분들이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니 저도 기쁩니다. 서윤과 김도윤은 함께 테이블에 앉았어요. 곧 다른 직원들도 합류했습니다. 마케팅팀 사원, 인사팀 대리, 그리고 청소팀의 박미자까지. 그들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색했는데 이름으로 부르니까 훨씬 친근한 느낌이 들어요. 마케팅팀 사원이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처음으로 15층 임원분들과 인사를 나눴어요. 20년 넘게 일하면서 처음 있는 일이었죠. 박미자가 기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점심 식사가 끝나갈 무렵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시 주목해 주시겠어요? 식당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서윤에게 향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변화를 직접 목격하게 되어 기쁩니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이 새로운 문화가
LX홀딩스의 미래가 될 거예요. 직급이나 역할이 아닌 사람 자체를 존중하는 문화를요. 서윤의 말에 자연스럽게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특히 청소 직원들과 경비원들의 박수 소리가 컸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의 얼굴을 기억할 때 비로소 진정한 팀이 될 수 있다고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회사의 성공으로 이어질 거라고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LX홀딩스는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직원들은 서로 이름을 부르며 인사했고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웃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청소 직원들은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들도 회사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서윤은 로비에서 특별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한 임원이 청소 중이던 직원에게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있었습니다. 90도로 인사하는 그 모습은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변했네요. 옆에서 이병철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사가 정말 달라졌어. 네, 아버지. 서윤이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다음은 무엇을 계획하고 있니? 회장이 물었습니다.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맑은 가을 하늘 아래 LX홀딩스의 직원들이 활기차게 회사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우리의 변화를 밖으로 확장할 차례예요. 우리와 거래하는 협력사들, 고객들에게도 같은 존중의 문화를 전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서윤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우리 사회 전체예요. 이병철 회장은 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큰 꿈을 꾸는구나. 2달 전 청소 도구를 들고 이 회사에 첫 발을 내디뎠을 때는 이런 변화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서윤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믿어요. 우리가 진심으로 노력한다면 어떤 변화도 가능하다는 것을요. 그날 저녁 서윤은 사무실 창가에 서서 불빛이 켜진 서울 도시를 바라보았습니다. 메모장을 펼쳐 마지막 페이지에 새로운 문장을 적었어요. 모두가 누군가의 얼굴을 기억할 때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해진다. 그리고 서윤은 그 메모장을 책상 서랍에 넣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새로운 임무가 있었어요. 단순히 회사를 바꾸는 것을 넘어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 그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회사를 나서는 서윤의 뒤로 LX홀딩스의 불빛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 불빛처럼 작은 존중과 배려가 만들어낸 변화의 씨앗은 이제 더 넓은 세상을 향해 퍼져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